안녕하세요. 당신의 내일이 다시 청춘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 딸 같은 건강주치 청년 김 박사입니다. 유난히 덥던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우리 몸속의 혈관도 갑자기 오그라들었다 펴지기를 반복하며 힘겨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내일 청춘 앞으로 도착한 편지는 바로 이 위태로운 혈관처럼 아슬아슬한 마음을 홀로 안고 살아가는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 박사님께, 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일하다 작년에 은퇴한 올해 64시 된 남자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이라는 두 글자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적엔 매일같이 동트기 전 집을 나서 별을 보고 새야 들어오는 퍽퍽한 삶이었죠. 그래도 제 거친 손으로 번 돈이 아들놈 대학 등록금이 되고 딸년 시집갈 미천이 되는 걸 보면서 그걸 낙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봐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말수는 적어도 제가 좋아하는 얼큰한 찌개 하나는 저녁상에 꼭 올려주던 아내였죠.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말아 넘기면 현장에서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40년, 저는 제가 우리 집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라고, 단 한 번도 아파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을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단하다고 믿었던 몸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같이 현장에서 청춘을 바쳤던 친구 녀석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이라더군요. 불과 몇 달 전 퇴임식에서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자며 막걸리 잔을 부딪혔던 친구였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데 아내가 다가마 "왜 그래요 당신?" 하고 묻더군요. 저는 차마 친구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아냐, 광고 전화야"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 건강해던 친구가 반신불수가 되어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다음은 제 차례가 될 것만 같아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면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핑 도는 일이 잦았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면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잠시 벽을 짚어야 했죠. 그때마다 나이 탓이겠거니 갑자기 일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애써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소식을 듣고 나니 이 모든 증상들이 마치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불안한 마음에 아내 몰래 혈압을 재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혈압계를 꺼내 팔에 감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0에 150, 160에 100. 혈압계에 찍히는 붉은 숫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결국 동네 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약봉지를 아내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집안의 기둥으로 강한 남편이자 아빠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작은 알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약골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약을 슈마니에 숨겨두고 아내가 설거지를 할 때나 화장실에 가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남몰래 약을 삼킵니다.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아내는 저녁마다 제가 좋아하는 얼큰한 김치찌개, 짭짤한 젓갈 반찬을 정성껏 차려줍니다. 예전 같으면 밥 두 그릇을 뚝딱 해치웠을 텐데 이제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빨간 국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일부러 국물을 멀리하고 반찬을 깨작거리면 아내는 금세 얼굴이 어두워져 "당신 요즘 왜 그래? 내가 해준 밥이 맛이 없어? 입맛이 변했어?" 하고 서운한 티를 냅니다. "아니야, 맛있어" 라고 대답은 하지만 숟가락은 차마 국물로 향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용기는 없고 아내의 서운한 얼굴을 보는 것도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는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6살 배기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비행기 태워주세요" 하며 매달리는데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어지러워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은 힘이 없네"
하고 얼버무리자 아내가 옆에서 당신은 퇴직하고 나서 더 무기력해진 것 같아. 애가 저렇게 놀아달라는데 그것도 힘들어. 하고 빈잔을 주더군요. 아이의 실망한 얼굴과 아내의 타박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말 못할 10일만 쌓여가니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어제는 아내가 끓여준 찌개를 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었는데 결국 아내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당신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식모도 아니고 맛있게 먹어주면 어디 덧나? 말을 해,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었던 뿐인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매일 상처를 주는 못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한폭탄 같은 혈압을 안고 언제까지 아내를 속이며 살아야 할까요? 이러다 정말 친구처럼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외롭고 두렵습니다. 아버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 내내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오셨을 아버님의 고독한 마음에 제 가슴이 다 먹먹해졌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다는 그 말씀, 아내를 속이는 자신이 괴롭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이 담겨 있는지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하지만 아버님, 먼저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은 아버님께서 약해졌다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40년간 쉼없이 달려온 몸이 죄님, 이제는 저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 아들 김 박사가 아내분과 함께 아버님의 혈관을 다시 탱탱한 청춘 혈관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 꼭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첫째, 밥상이 하얀 도둑을 잡고 초록 경찰관을 초대하세요. 아버님을 괴롭히는 가장 큰 범인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속에서 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좁아진 혈관에 더 많은 피가 흐르니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마치 얇은 고무호스에 물을 최대한으로 꽉 채워 트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분의 사랑이 담긴 그 얼큰하고 짭짤한 찌개가 지금은 아버님의 혈관을 힘들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아내분께 솔직히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함께 밥상의 규칙을 바꿔보세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3숟갈 이상 뜨지 않기,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김치나 젓갈 대신 초록 경찰관을 밥상에 초대해 주세요. 이 경찰관의 이름은 바로 칼륨, K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몹된 나트륨을 붙잡아서 너 나가! 하고 몸 밖으로 함께 데리고 나가는 아주 착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바로 시금치, 아보카도, 버섯,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금치나물 한 접시, 간식으로 바나나 1개.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압계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악마의 5분을 천사의 1분으로 바꾸는 아침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 바로 아침 기상 후 5분입니다. 밤새 이완됐던 혈관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수축하기 때문이죠. 특히 환절기에는 차가운 아침 공기가 혈관을 더욱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이때 벌떡 일어나 움직이는 것은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 악마의 5분을 천사의 1분으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딱 1분만 투자하는 겁니다. 첫째, 두 팔과 두 다리를 하늘로 들고 가볍게 툭툭 털어주세요. 밤새 정체됐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줍니다.
둘째, 발목을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제2의 심장인 발목을 깨워 온몸의 혈액순환을 시작시키는 겁니다. 셋째, 천천히 심호흡하며 기지개를 쭉 펴주세요. 이 천사의 1분이 아버님의 아침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 셋째, 최고의 혈압약은 아내와 함께 걷는 30분입니다. 아버님, 사실 약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와 온기입니다.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관을 수축하고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그 모든 감정들이 혈압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용기를 내어 아내분과 마주 앉아 보세요. 그리고 이 편지에 쓰셨던 마음을 그대로 전하시는 겁니다. 여보, 나 사실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당신 걱정시킬까봐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말을 못했어. 당신이 끓여주는 찌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건강 생각해서 국물 못 먹는 내 마음도 너무 괴로웠어. 서운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여보, 나랑 같이 병원 한 번만 가주라. 혼자서는 무서운데 당신이랑 같이 가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아내분은 서운함보다 걱정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사보다 든든한 아버님의 주치의이자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날부터 아내분과 손을 잡고 동네를 하루 30분씩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 자식들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나누세요. 함께 걷고 함께 햇볕을 쬐고 함께 웃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약보다 아버님의 마음과 혈관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줄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아버님, 강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약한 모습을 솔직히 내어 보이고 함께 이겨나가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주머니 속 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아내분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계획해보세요. 아버님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가볍고 행복한 청춘이 될 겁니다.